음질이 막 좋은 것도 아니고 노캔도 없고 재생시간도 짧고 가격도 안 싸고 도대체 이 이어폰의 효용가치는 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니에서 새로 출시한 링크버즈라는 이어폰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해볼까 합니다. 진짜 태어나서 난생 처음 보는 생김새의 이어폰이라서 흥미로워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박스는 엄청 작죠? 소니가 WF-1000XM4부터 이어폰 박스가 엄청나게 작아졌습니다. 박스 안에는 본체, C타입 케이블, 피팅 서포터 4종, 하나는 이제 이어폰에 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가 구성품이 끝입니다. 자, 본체 보시면 진짜 크기가 엄청 작습니다. 귀엽게 생겼고 동글동글합니다. 이게 뭐 재생 플라스틱인가 사용한 재질이라고 하는데 촉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정말 엄청 가볍습니다. 대충 뭐 크기감을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 XM4가 있고요. 에어팟 3세대가 이 정도 크기입니다. 엄청 작죠? 유닛 크기도 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생김새가 좀 다 제각각이라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소니에서 그동안 출시했던 무선 이어폰들과 간략히 스펙을 좀 비교해볼까 하는데요. XM3, XM4 그리고 링크버즈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선 노캔은 링크버즈에는 없고요. 셋 다 C타입 충전 단자 채용했고 XM3 빼고는 XM4랑 링크버즈 둘 다 IPX 4등급의 방수를 지원합니다. 케이스 무선 충전은 XM4만 지원을 해가지고 링크버즈도 무선 충전은 안 됩니다. 블루투스 버전은 XM3가 5.0 그리고 XM4와 링크버즈는 5.2입니다. 그리고 지원 코덱을 보시면 XM4만 LDAC를 지원을 하고요. 재생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 링크버즈가 지금 셋 중에 가장 짧습니다. 5.5시간 재생에 케이스 그 충전까지 더해서 계산을 해도 17.5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물리적인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재생 시간이 짧은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무게를 살펴보면 역시 링크버즈가 가장 가벼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고요. 링크버즈는 유닛당 무게가 4.1g에 케이스가 34g으로 합쳐도 42.2g밖에 되질 않습니다. 엄청 가볍죠? 가격을 비교해보면 XM 시리즈들은 전부 29만 9천원에 출시를 했고 링크버즈는 22만 9천원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편의 기능 같은 걸 보면 스픽 투 챗이라고 해가지고 이어폰 사용 중에 이제 말을 하면 자동으로 음악 재생을 멈춰주는 기능이 XM4와 링크버즈 둘 다 채용이 됐고요. XM4의 경우에는 말을 하면 이게 주변 소리를 키워서 들려주는 기능까지도 해줍니다. 이게 뭐 노이즈 캔슬링까지 같이 해주다 보니까 말을 하게 되면 주변 소리를 오히려 키워서 들려주더라고요. 적응형 볼륨 제어도 XM4와 링크버즈만 채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링크버즈의 외관을 좀 더 살펴보면 케이스 앞쪽에는 LED가 하나 있고 여기 밑에 오픈 버튼이 하나 있고요. 뒤쪽에는 USB-C 충전 포트랑 페어링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케이스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스르륵 하고 열리고 안에 유닛이 2개 들어있습니다. 유닛을 꺼낼 때는 이 동그란 몸체를 잡고 빼시면 쉽게 빠지고요. 이게 그냥 자석식은 아니고 유닛에 걸쇠가 있어가지고 딸깍하고 빠지고 다시 체결할 때도 좀 꾹 눌러가지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야 됩니다. 소리 나는 이 유닛 쪽에 자석이 좀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완벽하게 체결을 하려면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 귀에 꽂아보면 확실히 진짜 엄청 가볍긴 합니다. 유닛당 무게가 4.1g인데 귀에다가 걸쳤을 때 정말 여태까지 귀에다 꽂아봤던 어떤 이어폰보다 가볍습니다. 버즈 라이브가 이제 좀 가벼운 또 이어폰인데 유닛당 무게가 5.6g으로 알고 있고 충전 케이스 무게가 42g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냥 뭐 그거와 비교를 해봐도 링크버즈가 압도적으로 가볍고 그냥 여태까지 나온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 중에 가장 가볍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착용했을 때 귀의 부담은 확실히 적고요. 다만 이게 처음 귀에 체결할 때 각도를 좀 잘 맞춰줘야 됩니다. 오른쪽하고 왼쪽 귀에 체결을 하고 귀 안쪽에서의 약간의 이제 공간이 있다 보니까 양쪽 유닛의 귀 안에서의 각도와 거리가 살짝 다르면 좌우 밸런스가 살짝 어긋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조절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음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연결을 해서 소리를 좀 들어봤는데 뭐랄까요, 이게 음질이 나쁘지는 않는데 외관만큼이나 좀 가벼운 소리가 납니다. 확실히 저음 쪽이 좀 실종이 된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냥 소리 자체가 좀 가볍습니다. 확실히 이게 구조적으로 좀 그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통화 품질은 좋고요.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내 목소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들린다고 한들 제가 이제 뭐 시끄러운 외부 뭐 예를 들면 지하철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통화를 하게 되면 정작 제가 상대방 소리가 잘 안 들릴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아예 다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완전 뚫려있는 오픈형이다 보니까 조용한 곳에서는 옆에서 제 소리가 들립니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방금 이 소리가 조용한 방에서 이어폰 볼륨을 한 중간 정도로 두고 제 옆에서 핸드폰으로 녹음해 본 사운드입니다. 소리를 음량을 낮추면 뭐 이렇게까지 들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외 편의 기능 뭐 예를 들면 스픽 투 챗 잘 기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게 보통 탭으로 컨트롤을 할 때 이 유닛을 탭하는 게 아니라 귀, 실제 이제 사용자의 귀를 탭하면 기능하는 게 좀 신기하고 마음에 들긴 하더라고요. 보통 유닛을 탭하거나 하면 보통 귀에서도 조작하는 소리가 조금은 들리다 보니까 좀 거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귀를 탭하는 기능은 좀 정말 유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면 링크 버즈는 음질이 막 좋은 것도 아니고 노캔도 없고 재생 시간도 짧고 가격도 안 싸고 도대체 이 이어폰의 효용 가치는 뭔가 하는 고민이 좀 생기는데요. 그래서 소니 공식 자료에서 알려주는 뭐 사용 환경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명상할 때 뭐 이건 혼자 조용히 있을 때니까 괜찮겠죠. 뭐 업무를 할 때 이건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유일하게 유용한 사용법일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회사별로 저렇게 이어폰을 꽂고 일하는 걸 용인해주는 환경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할 것 같네요. 다음으로 뭐 미팅을 할 때 쓸 수도 있겠지만 앞에 사람 두고 회의하는데 굳이 꽂을 일이 있나 싶긴 하고요. 친구를 만날 때 이건 뭐 카페에서 각자 휴대폰 하면서 노는 환경이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공부를 할 때 할 수 있죠. 다만 독서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는 음량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취할 때는 뭐 당연히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공식 사진들을 보면 여기 사이클 탈 때는 좀 유용할 것 같긴 합니다. 뭐 혹은 킥보드라든지 이제 주변의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일반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가볍고 하루 종일 부담 없이 귀에 착용할 수 있다는 점 하나가 거의 이 제품의 유일한 셀링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사실 뭐 노캔도 없어가지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마 이런 경우에도 이용할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어폰을 사용하실 때 웨이도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우려되시는 분들은 이게 아무래도 뭐 구조상 귓구멍에 직접 삽입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소니의 새 이어폰인 링크버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조금은 뭐 애매한 포지션의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